네, 레이더 시간이죠. 우리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환율 얘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이제 다른 통화의 이제 강세니까 원화로는 조금 강세,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었는데 달러 값, 달러 인덱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달러가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죠. 달러 인덱스 103.2선까지 내려왔고요. 달러화 가치는 이달 초와 비교하면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달러화 낙폭이 3%를 넘은 거는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율, 특히 외환시장 예측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 달러 가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가 침체를 겪을지도 모르는 전망도 약간은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될 겁니다. 다만 침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RINO라고 해서 리노라고 해서 리세션 인 네임 온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목상의 침체만 겪고 미국 경제가 큰 혼란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많은 것도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어쨌든 최근 데이터가 미국의 경기 안 좋을 수 있다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은 달러 가치에는 부정적입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미국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67만 9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71만 1천 건보다 낮게 나온 거고요. 집이 잘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수의 펀더멘털을 바치는 기업들의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전망은 오히려 강세론이 최근에 더 많이 나온 것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도이체방크는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완만하고 빠른 경기 침체를 겪은 뒤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S&P 500의 지수 기본 시나리오를 5,100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4,500으로 잡다가 내년에 많이 올린 거거든요. BMO 캐피털 역시 내년에 S&P 500 지수를 5,1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금리의 이제 차이일 텐데 그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외부 변수를 살펴보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선진국보다 좀 더 빠른 시점에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해지겠죠.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기금금리 시장 선물 흐름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패드워치 데이터 따르면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내년에 5월 아니면 6월에는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유럽은 요거보다는 늦게 내릴 거라는 게 월가의 중론입니다. 오늘 나온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 얘기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라가르드는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압력은 완화되고 있지만 임금의 인상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임금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억제하려는 ECB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발언들도 오늘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이 더 큰 데고요. 또 20개 국가가 서로 합의해야 되니까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일단 달러 약세, 예상되는 변곡점, 뭐 일정과 맞물려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시장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거시지표입니다. 현재 시간 29일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3분기 수정치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좀 잘 나와준다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는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습니다.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4.9%였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굉장히 높았는데 요거보다 조금 잘 나오거나 뭐 조금 덜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분기 어겠다. 때는요, 이 수정치가 먼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뭐냐면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드리면 미국은 GDP를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넓으니까 이 데이터를 추계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보치 먼저 내고 수정치 내고 확정치 이렇게 하는데 지난 2분기 때는 속보치는 2.4%로 높았다가 이 수정치와 확정치 겪으면서 이게 2.1%로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낮아지게 된다면 달러 가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4.9보다 높거나 혹은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수정치에서 유지할 수만 있어도 달러에는 강세를 생각할 수 있는 단기 변곡점이 될 거란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분기 속보치가 예상보다 높았거든요. 이 3분기 속보치를 뒷받침해주는 수정치가 나와주면 달러는 조금 더 지금
내일까지 하락세를 약간은 반짝 반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이제 이게 29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요 나와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엑스포 2030 엑스포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에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가 파리에서 현지 시간 오전 9시부터 이 2030 세계박람회 엑스포 개최지에 대한 투표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산, 그리고 이태리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승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면은 179개국, 아마 투표권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179개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투표를 거쳐서 1차 투표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시간 역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0시 30분이나 뭐 0시쯤에 나올 가능성이 내일 높고요. 새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이 되겠고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어느 한 곳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 뭐 바로 이 자리에서 개최국이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투표에서 가장 낮은 표를 받은 나라가 탈락한 뒤에 두 나라가 2차 투표에서 맞붙게 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부산이 될 걸로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 항상 이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유력한 나라가 부산이 일단은 한국은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믿고 싶고 최근에 성과들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데는 사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입니다. 리야드가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유치 국가고요. 그 다음이 또 사실은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작을 3위로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 시장이 그랬는데 최근에 계속 소식이 좋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재계에서도 총력 자원을 돌입하면서 이 지형도를 좀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지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1차 투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판 반전을 노리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차 투표에서 결정 안 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차에서 지금 분위기 몰아서 로마를 이기면 로마를 투표했던 나라들이 사우디를 투표하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를 투표한 나라들은 인권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부분은 사우디가 조금 돈을 많이 썼지만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2차 투표 넘어가서 로마의 표를 흡수해서 막판 대역전극을 노린다가 우리나라의 시나리오기는 한데 그래도 통계를 한번 저희가 봐야겠죠. 저희는 증권 경제 방송이니까요.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는요. 통계적으로 1차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도시가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조금 우리 끝까지 우리 응원을 해야 될 끝까지는 것 봐야죠. 같고요. 네. 특히 우리가 조금 뭐 유치전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보다 1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대전 엑스포 꿈돌이, 있었죠. 예, 꿈돌이. 제가 그때 대학 막 입학했을 때인데. 그다음에 여수 엑스포도 있고. 요거랑은 달리 부산 엑스포는 이제 등록 엑스포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워낙 큰 대회고 꼭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 올림픽 월드컵과 맞먹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 경제 효과 상당할 것 같아요. 이제 수혜주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는요. 엑스포를 유치하면 일단 경제 효과가 60조 원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만 43조 원 될 것 같고 부가가치 18조 원 창출에 이 인프라를 해야 되니까 고용이 5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단기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런 숫자는 틀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맞나 틀리다를 떠나서 분명한 거는 어떤 게 있나 봐야겠죠. 인프라 개발 효과는 분명할 겁니다. 네, 건설 쪽 이거 조금 수혜가 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땅값 부양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전 서울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 땅값이 1988년 올림픽 되고 나서 28%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1990년까지 그러니까 89년에도 30% 넘게 올랐고 90년 때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한일 월드컵 때도 서울 땅값뿐만 아니라 전국 지가가 올랐고요. 가까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창 지가가 시쳇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부동산 부분 그리고 인프라 부분에선 아까 말씀드린 유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겠죠. 시장에서 보는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미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엑스포 관련주가 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시문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공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공테크라는 기업들이 이 엑스포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어올려갔던 기업이었고요. 이 부산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부산 기업의 유력 상장 방송사죠. 이 KNN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부산 엑스포가 됐을 때 이제 수혜주로 지금 꼽아주셨는데 만약에 리야드, 사우디의 리야드가 된다고 해도 수혜주가 있을까요? 재밌는 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야드가 되고 사우디에 다시 한번 인프라 부양 효과가 확실시된다면 지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킹살만 공항이라고 해서 2030년에 맞춰가지고 이 사우디 지역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사우디에 진출해봤던 기업 그리고 빈살만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주를 좀 꼽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마다 움직였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지능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 공항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유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우디 개발붐이 생각보다 크다면 이거 역시도 국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부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관심 깊게 수혜 관련주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영화 이슈를 가지고 왔네요. 자, 영화 우리 서울의 봄이 개봉을 했습니다. 막 지난 주말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흥행 돌풍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행 돌풍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숫자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사람들의 심리를 봐도 좀 재밌는데 이런 영화를 볼 때 그 챌린지라는 게 있대요. 이 영화가 너무 재밌고 사람들의 이 화를 자아내다 보니까 마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심박수를 체크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런 챌린지가 있을 정도로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데 6일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동안에 되게 주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안 좋았던 이 극장주들이 대거 지금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봄의 추세가 올해 1위, 1000만 영화가 됐었던 이 범죄도시 3와 흐름이 유사하다고도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우리 신 기자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아직 제가 영화를 못 봤네요. 영화 못 봤어요. 저는 주말에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혼자서 그 마블스라는 영화를 혼자서 보셨나요? 예, 네. 서울의 봄을 볼까 마블스를 볼까 했다가 마블스 봤다가 중간에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예, 영화가 중간에 주인공들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서울의 봄은 이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다는 얘기고요. 오랜만에 극장가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오랜만에 훈풍이 분다는 건 그동안에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봄만 놓고 보면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 배급사, 이 실제로 투자한다는 비상장사라서 배급사에 주목을 하는데 콘텐트리 중앙이 지금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투자 중앙에 대해서 DS투자증권이라든가 뭐 하나증권 이런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따뜻하게 시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사실 그 목표가 자체는 낮췄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이 회사에 봤었던 주가 보상 배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극장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요즘에 이제 극장 안 가고 집에 큰 TV 사놓고 이제 집에서 그렇죠. 보는 그 트렌드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배급사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배급사 외에 수혜주가 또 거론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극장가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서울의 봄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영화들이 조금 대형 영화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노량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극장가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조짐이 있을 때는 우선 CJ CGV를 비롯한 극장 대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지켜봐야겠고 증권가에서도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의 흥행뿐 아니라 아까 노량 이런 거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사들은 어딘가 이런 거를 찾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이 대성 창투와 같이 연말 이 대작에 투자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